네, 이번 작품은요, 부산의 민속 무용이죠. 동래 고무입니다. 교수님, 네. 저는 동래 학춤은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동래 고무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먼저 동래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래는 오늘날 부산광역시 가장 요충지인데 그 부산광역시가 확대되기 이전에 부산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동래입니다. 네. 그 동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유명한데요. 첫째, 제일 유명한 게 들노름이 있습니다. 동래 야류. 네.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동래 학춤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래 교무라고 하는 것이 고무, 네.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부산에 갔을 때 동래구에 갔었어요. 네, 네. 거기서 아주 국수를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지역에 춤이 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동네는 오늘날 해운대하고 바로 옆쪽에 있는 곳인데요. 그것이 이제 옛날에는 부산에 가장 보통 저희들이 관목지라 그래요. 그 빗장관자를 써서 외부와 통하는 가장 중심 지역을 네. 관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관하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이 바로 동래 지역이었다고 말할 수 네. 있습니다. 그 동래 고무는 그와 같은 어떤 가명지 이런 것으로부터 중심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외국 사신들이 온다든지 밖에서 손님이 오게 되면 여러 기녀들을 동원해가지고 환영회를 합니다. 보통. 그때 환영회로 쓰이는 중요한 품목 가운데 하나가 지금 말씀한 동래 고무가 바로 그런 전통 예술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환영회에는 그 음주 가무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는 기록을 보면 네네. 나라에 큰 모임이 있다, 국중대회가 있는데 국중대회 때 반드시 뭐를 하냐면 연일 음주 가무 주야 네. 불식이란 말이 있어요. 나를 연이어서 노래하고 춤추고 밤낮을 쉬지 않았다, 그런 전통 속에서 네. 이런 음주 가무의 문화가 굉장히 꽃을 피웠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네. 동래 고무에 관한 내용이 옛 문헌에도 기록이 돼 있다고요? 네, 가장 비근한 사례 하나 들자면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우리 보통 맞을 영자 북고자를 쓰는 영고가 있어요. 네. 부여에. 북이 그렇게 신을 맞아 드리는 아주 중요한 의례 행사이고, 다음에 이제 이 기록에 구체적으로 고무가 등장하는 것은 고려사의 기록부터 교방청에 설립이 되고, 교방청의 주요한 품목이 바로 이렇게 북을 두드리면서 춤을 추는 보통 가희라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네. 여성들의 춤추는 모습, 무희들이 이렇게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록까지 쭉 살펴보면 17, 18세기에 지나서 19세기에 정현석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정현석이라는 인물이 교방 제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네네. 그 교방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품목들을 소개해놨는데 이 고무가 정확하게 기록에 나옵니다. 여러 여인들이 큰 한 쌈을 껴입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북을 두드리는데 아름답게 그지없고, 그 모습이 마치 나비가 하느작 춤추듯이 돼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어떤 기녀들의 춤이 고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저는 그 고자가 옛 고자인가? 뭐 이 생각도 해봤고요. 네. 또 교무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교무가 고무로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네. 북고자를 써서 네. 네. 그렇습니다. 악기 가운데 가장 원시적인 악기, 타악기 가운데서도 그게 바로 북입니다. 북은 이제 옛 고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위도 비읍, 아래도 비읍이에요. 그래서 네. 북이라 그랬어요. 북. 그것이 기역으로 바뀌면서 북이 됐습니다. 북은 가장 원시적 심성을 이렇게 고조시키는 것이고, 사람 심정이 이렇게 뛰는 거를 고동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 고동이란 뜻도 사실은 이런 북춤 이런 것하고 밀접하게 맥락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답게 리듬에 타면서 춤을 추고 사람의 힘에 이렇게 원동력을 주는 것이 바로 소위 고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이 동네 고무를 두고 묘사한 말이 있는데요. 전 이 말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나비가 꽃을 감싸고 용들이 여의주를 다툰다. 이 글귀만 봐도 정말 어떤 춤이 보여질지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네. 일단은 먼저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62회 한국민속예술제 청소년부 출품작입니다. 부산예술고등학교 팀의 동래 고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늑한 산세하고 더불어서 이 화각을 멀리 드론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입하면서
멋지게 네. 장면을 잡고 있습니다. 드론이 나와서 저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많이 보여줘요. 아니, 저는 동네악 춤처럼 이렇게 서민들에 의한 춤인 줄 알았는데 음악을 들어보니까 궁중음악이에요. 그렇습니다. 가명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복색이라든지 갖춰 입고 있는 것들은 전부 궁중 복색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죠. 아, 그리고 이제 저렇게 북은 누워져 있어서 등퇴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등퇴장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보통 처음 추는 춤을 입춤이라 그러는데 네네. 그런 장면처럼 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이제 소위 궁중 정제, 정악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격조가 있는 춤인 거죠. 그러네요. 굉장히 단아하면서 우아함이 네. 막 무신 느껴지는데 네. 그러는 와중에도 날씨가 굉장히 추워 보여요. 네, 약간 좀 추운 있어요. 와중에도 네. 그 바람도 불고. 단아함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 우리 부산 예술고등학교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고무를 출 때는 이렇게 맞춰서 먼저 네. 대무를 해요. 등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울리지 않습니까? 저렇게. 네. 그런 장면 같은 것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신이라든지 이번에 뭐 통신사 행렬들이 온다든지 하면 네. 저렇게 아리따운 여인들이 나와서 보여주니 뭐 현혹될 만하죠. 그렇죠. 그 한국의 미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전통적인 우리 정악, 궁중 정제악에 맞춰서 저렇게 이제 장단을 아주 춤사위를 느리게 펼치면서 네. 한삼 낀 것으로 이렇게 동작을 크게 하죠. 옷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만 춘인지훈이 좀 생각나는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네. 저렇게 우아하게 이제 춤사위를 벌이면서 나중에는 가운데로 모여서 이제 네, 북을 북을 두드립니까? 두드리면서 이제 웅장하게 여러 가지 장단을 쳐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는 건 좀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장단이 점차 이렇게 좁아지면서 아, 약간 장단을 저희들이 이제 튼튼하게 연자매를 이렇게 매듯이 네, 네. 당기죠. 그럼 그때 타령 장단이라든지 자진 국거리라든지 이런 거 맞춰서 네. 이제 장단을 치게 되는 거죠. 아우, 영상을 정말 예쁘게 담았네요. 네. 보통 이제 춤을 구분할 때 움직임 있는 건 동이라 그러고 멈추는 것은 정이라 그러는데 네네. 소위 정동의 관계, 동중정, 정중동을 네네. 가장 우아하게 표현하는 춤이 궁중 정제 음악에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지방 가명해서 동일하게 반복하면서 사람들을 이동시키지 않고 그 지역의 미인들을 이렇게 가려 뽑아서 선발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관아에서 또는 가명 같은 데에서 교방청을 운영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전통이 무너지면서 이것이 속화됐어요. 속화돼가지고 소위 이제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그런 거 모두 폐쇄했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기방청을 늘리면서 아,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비극이 벌어졌죠. 아, 그러시군요. 네. 이야. 그러니까 동네 지금 교방 또는 동네 가명에서 하는 것은 매우 전통적인 것이 네. 그런 유습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잘못했다가는 끊어질 뻔. 참 그 운명이 뒤바뀔 뻔했죠. 네. 약간 이제 느린 타령으로 서서히 장단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렇게 모여서 북을 치려고 자세를 잡게 됩니다.
아, 고와요. 정말 예쁘네요. 연발물 저고리에 홍색 치마 이렇게 네. 말해요. 어. 그 아주 고요하게 쓰는 말들인데 그런 말은 제주어에만 지금 살아 있어. 네. 연녹색을 연방물색이라고. 네. 이렇게 단아하고한 춤이 사라졌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옷 색깔 이렇게 초록색으로 한 그 이유가 있을까라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전통적인 무복 그 가운데 궁중 복색을 담거나 이렇게 관에서 쓰는 것들은 전부 다 착 가라앉는 색을 쓰지를 않아요. 네. 색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어둑어둑해서 눕는 색깔이 있고 화사하게 뿜어내는 색깔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통 뭐래가 저희들이 화려하다 그런 말을 쓰거든요. 네. 저런 복색은 전부 다 화려한 복색. 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물들이지 않은 옷을 입었어요. 위에 소위 이제 하얀 거, 밑에 네. 검은 치마. 그러나 이들은 화려한 색깔, 뿜어내는 색깔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꽃이죠. 그리고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헤어화라 그렇게 말해요. 말하는 꽃이다. 이거. 헤어화. 미소 머금고 동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기녀들을 헤어화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색깔이죠. 저는 궁중이나 이런 데서밖에 쓸 수 없어요. 높은 가면 같은 데서, 관아에서. 이제 타령장단으로 옮겨가서 옆에 있는 아까 시중을 들고 있던 그녀들이 같이 나와서 아내는 북을 치고 곁에서 춤을 이렇게 화려하게 늘려가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소리가 지화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지화자를 구음을 넣어서 굴리면서 멋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음악적 아름다움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같이 곁들여지는 거죠. 네. 보통 이런 소리는 어느 데서 주로 쓰느냐면 활 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상점, 중점, 하점, 3, 2, 1이 있는데 정관역을 정통하게 때리면은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지화자를 해줘요. 뒤에서. 네. 활 쏘는 남자들이 기분 대단히 흥미롭죠.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령 그것을 골프 칠 때 뒤에서 네, 굿샷 이렇게 굿샷. 해주잖아요. 지화자. 아, 이게 멋진 소리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통은 결코 죽을 수가 없어요. 네. 골프 치는 때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봐야 돼요. 다음에 이제 골프 칠 때는 저기 굿샷 하지 말고 지화자 해줘야겠네요. 당연히 그래요. 멋지죠. 장단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왜냐면 이제 이런 그 궁중음악에 왠지 저는 이제 그 정가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또 판소리 창법에 지화자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 보니까 이것도 옳습니다. 참 독특하다.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상층에서 하던 것이 저 아래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됐을까? 아니면 반대로 하층에서 이렇게 탁 누리고 살았는데 네. 이것이 궁중에 선택돼서 올라갔는가 하는 거죠. 한쪽은 상층 문화가 하층으로 하강했다 그러고 한쪽은 하층의 문화가 상층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상승 문화. 네네네.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게 정답인가? 아. 민속예술 축제를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민중들이 즐기던 것을 궁중에서 차용하고 채택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죠. 네. 상승이. 그게 본질입니다. 네.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이것은 궁중에서 다 가르쳤다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저변에서부터 밀고 올라간 힘이죠. 그렇죠. 외국에서 온 음악 연주하잖아요. 대성악 같은 거. 네네네. 그건 외국 음악일 뿐이죠. 네. 궁중 정제에서 우리 음악 쓴 거예요. 그걸 격식화한 거죠. 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음악이 그렇듯이 아까 제가 농악 할 때도 그랬잖아요.
반드시 이거 들어갑니다. 이게 국거리예요. 네. 모든 거 다 해서 마무리 지을 때 크게 한 판 국거리로 연주하고 그다음에 한번 느슨하게 탁 풀어줍니다. 네. 그게 핵심이에요. 네. 제가 이제 전통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거리 당장이 나와줘야 그 흥청거리는 흥겨움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 흥겨움을 느껴야 뭔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음악을 좀 즐긴 것 같고 네, 뭐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요. 아마 국거리가 다 나오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보통 판소리 끝에 가면 뒤풀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 어중머리로. 맞아. 그 음악적 구조가 사실은 국거리를 살짝 변형한 거예요. 네. 그거를 알면 판소리가 다시 보이죠. 그리고 전통의 힘은 죽을 수 없습니다. 네. 아니 저도 오늘 이렇게 교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많이 배워가면서 아니,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민속 예술을 대학에서 가르쳐야 돼요. 근데 대학에는 정학 가지고 시험 본다고요. 아마 국악과에서 저 매맞아 죽을 각오하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정학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네. 이거 가르치면 다 끝날 일입니다. 네. 반대로 돼 있어 나라가. 교육이. 이렇게 말하면 너무 격앙된 어조인가요? 아닙니다. 네. 학생들이 얼마나 쉽게 잘 따라합니까? 예. 우리 거니까.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더 화려하게. 그럼요. 전부 모여서 지화자 해보는 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네. 제가 저쪽 전라남도 민요 녹음을 하러 갔다가 네. 지화자 소리를 하는데 그냥 깜짝 반해버렸어요. 오. 막 100여 명이 이렇게 지화자를 하는데 네. 인정미 넘치고 아름답고 이거를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축하해야 될 일이고 네. 그들 일생에 좋은 빛이 던져지리라고 저는 네, 항상 네. 확신합니다. 저는 이 동네 고무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만 부산 동네 지역에서는 많이 추어지는 춤인가요? 아니면은 특별하게 한정돼서 전승되던 것인데 네. 이제 속화됐죠 많이. 아, 동네 그렇군요. 합춤도 그런 마찬가지 편이죠. 네. 동네 야유를 보면 보통 들노름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더 놀라운 다국적인 어떤 에너지가 넘쳐 흘려요. 그 뜨거운 충동을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아한 춤도 한편에서 전승하면서 학춤도 전승하고 네. 그런 위대한 전통이 동네에 살아있는 거죠. 굉장히 느린 동작이면서 절제되어 있는 동작들이 우리 무용을 전공하는 그 무용수들한테는 절대 쉬운 무용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예, 맞습니다. 보통 이 춤 배울 때 입춤 하면은 엄청나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산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이런 것을 전승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 전통에 뻗어나갈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식인들도 노력하고 이런 판도 많이 마련해줘야 우리 전통 예술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까지 담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요즘에 뭐 BTS나 우리나라의 드라마 덕분에 굉장히 그 한류 열풍이 외국인들한테 많이 일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네 고무도 진짜 우리 K-무용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중무용에서는 왠지 춤새를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뭐 판소리나 이런 뭐 살풀이 이런 거는 춤새가 막 저절로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만들어지는 이거는 좀 거죠. 흥겨워도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단아하지만 고요함 속에 또 뜨거운 충동이 있어요. 네. 이건 그 자체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냥 이렇게 소위 이렇게 자극하는 음악은 아니잖아요. 가라앉게 하는 음악이 그렇습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거죠. 네, 아주 잘 봤습니다. 요즘에 BTS나 그리고 우리 한국 드라마 한류 열풍 정말 외국인들한테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자산이죠. 네, 우리 K-무용 동네 고무 얼마나 좋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부산예술고등학교의 동네 고무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